지난 시간에 한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캐피탈 알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투자자는 여러분 상황에서는 아직 민 베리언스 투자자예요. 민 베리언스. 민 좋아, 베리언스 싫어. 그러면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고정이 돼 있고 X축이 시그마, Y축이 기대 수익이라고 할 때 어떤 자산에 이 투자자는 어느 곳을 찾는다 그랬어? 어느 포폴리오 찾아? 샤프 레이쇼가 가장 큰 포폴리오. 샤프 레이쇼가 뭐냐? 결국 어떤 자산과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무위험 수익률을 쫙 연결시켰을 때 그 기울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기울기가 샤프 레이쇼죠. 엄밀하게 말해서 ER RF 시그마 이게 샤프 레이쇼.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상에서는 기울기. 근데 나는 민 베리언스만 생각하는 투자자야. 이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효용이 이렇게 돼 있어. 같은 기대값.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값이 어느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면 분산이 늘면은 기대값을 그만큼 보상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대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좋아. 따라서 이 기울기가 샤프 레이쇼이기 때문에 샤프 레이쇼가 작은 자산보다는 높은 자산을 골랐을 때 나의 효용은 커질 수 있어. 그런 얘기 뭔지 아시겠죠? 나는 효용이 여기서 예를 들어 10이라면 여기는 20이고 30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기대 수익은 좋고 나한테 분산은 안 좋아.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은 데서 그리는 무차별 곡선이 나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예산 제약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시경제를 배웠다면 제약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점차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나는 좋아. 그래서 당연히 샤프 레이쇼 최고가 되는 지점에서 어떤 위험 자산을 고르고 이 중간은 뭐야? 위험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을 얼마만큼 섞느냐. 요거보다 큰 거는 어떻게 돼? 차입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 베리언스 투자자라면 여러분의 캐피탈 알로케이션은 하나야. 샤프 레이쇼가 하나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러분의 위험 자산 초이스는 하나야. 샤프 레이쇼가 최대화 되는 포폴리오. 위험 자산하고 무위험 자산하고 어떻게 섞나요? 그거는 네 맘대로 내가 모른다. 유틸리티 함수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래프 상으로 이해해도 붉은색이 유틸리티 펑션이고 그 올라가면 좋은 거고 하얀색 파란색으로 제가 더블로 그려놓은 게 여러분 예산 제약선이라면 예산 제약을 끌고 가면 좋아지겠죠. 일종의 예산 제약서 혹은 일종의 자산 제약식이에요.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제약식인데 이거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요. 샤프 레이쇼가
최대화되는 포트폴리오를 고르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끝이야. 캐피탈 알로케이션은 끝이야. 캐피탈 알로케이션 뭐였어?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하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퀘스천인데, 정확하게 얼마 가져가는지는 효용함수 몰라. 내가 결정할 수 없어. 대신에 여러분 투자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밈하고 베리언스만 신경 쓰는 투자자라면 위험 자산은 어찌됐든 샤프 레이쇼가 최대화되는 자산이야. 두 개 섞는 거 몰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질문 이제 좀 바뀌어. 6장 가면 교수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얘 어떻게 구하나요? 얘 캐팸 써서 함의하는, 그러니까 얘를 결국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구하는 게 좋다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자본자산 가격 모형을 통하면 얘에 대한 어떤 함의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시장 포트폴리오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무식하게 브루포스로 흔히 말하는 그냥 구할 때 어떤 포트폴리오가 이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 조건 같은 거 쓰지 않고 생각해 보자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하에서 표준 편차를 줄이는 어떠한 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거 내가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어떻게 결정해? 위험 자산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돼? 이제는 위험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시그마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그마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시그마 내려가는 게 좋아. 같은 기대 수익률 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맨날 계란을 뭐 한 군데 담지 말고 여러 뭐 바스켓에 담으라 뭐 이런 얘기처럼 다이버시피케이션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리스크를 다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건 다 아니야. 그건 다 아닌데 일정 부분은 다이버시피케이션, 투자를 다양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못 없애는 리스크를 마켓 리스크라고 하고, 없앨 수 있는 리스크를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리스크,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통계학을 또 조금 해야 되는데,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X라는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여기에 난 N개의 투자해. 그래서 N분의 1원씩 투자해. 나는 자산이 총 N개에 N분의 1원씩 투자할 거야. 그럼 내가 가진 X 자산의 주식 수는 그러니까 주식의 리턴은 1분의 N 곱하기 수익률이 되겠죠. 얘 수익률이야. 수익률이라고 합시다.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1분의 N만큼 이 자산을 가지고 있고 X가 그것의 수익률이라면은 이 자산,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의 기대 수익률은 1분의 N 곱하기
x 해서 n분의 1 2 x 맞죠? 분산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알겠지만 n제곱 분의 1 베리언스 x 분산은 n제곱 분의 1로 떨어져. 표준 편차 어떻게 돼? 표준 편차 n분의 1 시그마 SD를 구하면 n분의 1 시그마겠죠. 내가 1분의 n개만큼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1원을 혹은 1분의 L원을 이 자산에 투자한다면 좀 말이 그렇지만 난 전체 1원이 있는데 1분의 N원을 이 자산에 투자하고 X가 그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 수익률의 기대값은 1분의 N 원래 자산의 기대값 분산은 1분의 N제곱분의 베리언스 X 표준 편차는 1분의 N 시그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만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1분의 N원만 투자한다면 내가 개별 주식에 대해서 N을 자꾸 늘려. N을 처음에 10분의 1원 투자했다가 20분의 1원, 30분의 1원, 40분의 1원 투자하면 개별 자산의 전체 리턴에 대한 표준 편차는 감소해. 수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워낙 여러분 0.0001원 투자해. 거기다 리턴의 볼라티리티 해봐야 얼마 안 돼. 리턴이 아무리 볼라타일 해도 한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이 10%라고 해도 내가 0.0001원밖에 투자 안 했어. 그러면 내 실제 수익의 변동성은 0.0001 곱하기 10% 해서 얼마 안 돼. 그래서 자산의 배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개별에 관한 것은 떨어지는데 개별에 관한 것은 떨어져. 근데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은 안 그래. 왜? 여러분 배웠을 거야. 다 통계학이 기초는 통계학이에요. 두 자산 케이스 생각해봐요. A라 X1하고 X2 자산이 있어서 X1이 첫 번째 자산의 수익률, X2가 두 번째 자산의 수익률. 나는 이퀄리 웨이티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니까 1원을 둘로 나눠서 각각 투자해. 이게 내 포트폴리오야. 평균 어떻게 돼? 혹은 기대값 Y라고 합시다. 기대값은 별반 반응하는 거 없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 다 날리고 전체 2분의 1. 근데 분산은 바뀌어. (4분의 1) 베리언스 x1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계산해봐. 4분의 1 베리언스 x1 4분의 1 베리언스 x2 2 코베리언스 2분의 1 x1 2분의 1 x2 하나 없어지고 하나 나가면 n이 늘수록 여기 텀은 사라져.
N 넣으면은 개별 주식에 대한 리스크 텀은 지금 두 개만 했지만 여러분이 보다시피 n제곱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사라져.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살아남아. 코베런스 텀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내 개별 자산의 변동성은 떨어집니다. 1분의 n원씩 투자한다면 내가 100분의 1원, 1000분의 1원 자산에 1000개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100분의 1원, 1000분의 1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줄어들지만 공분산 때문에 서로 안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주식이 나쁘면 같이 나쁘고 어떤 주식이 좋으면 같이 좋은 주식들이 있어. 그래서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아. 물론 일부 줄어들어. 일부 줄어드는 부분을 diversifiable risk, 안 줄어드는 부분을 뭐라 그래? market risk. 개별 자산하고 포트폴리오 전체 표준 편차가 약간 다르다. 개별 자산은 당연히 줄어. 내가 100분의 1원, 1000분의 1원 투자하면은 수익률에 내가 그만큼 투자액이 작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100원 투자할 때랑 1000원 투자할 때랑 1억 투자할 때랑 수익률의 변동성이 다를 거예요. 내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동성이 굉장히 달라. 네. 이 부분은 전체 포트폴리오 봤을 때 공분산 때문에 아까 말한 여기서 튀어나오는 공분산 때문에 꼭 엎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게 다이버시피케이션의 효과예요. 통계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걸로 간단히 알 수 있어. 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자산만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의 변동성이 보통 한 50% 라고 할 수 있는데 줄어들어. 내가 자산을 2개 섞고 4개 섞고 4개 섞는다는 얘기는 내 1원을 4분의 1씩 투자하는 거야. 내 전체 자산을. 여기 몰빵 한 개란 거는 내가 한 주식에 내 자산을 다 넣는 거고 1원을. 여기는 두 주식에 2분의 1원씩 넣고 네 주식에 4분의 1원, 20주식에 20분의 1원씩. 네, 쫙 줄어들다가 한 3, 4씩 가면은 별로 더 줄어들지는 않아. 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을 뭐라 그래? 마켓 리스크. 없앨 수 있는 부분을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자란 뭐가 중요해?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야. 현명한 투자자야. 그럼 뭐가 중요해? 마켓 리스크. 왜냐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짜서 여러분이 아주 현명하고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든다면 뭐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그래프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한 30주씩 정도 섞으면 그냥 흔히 말하는 50% 중에 60, 그러니까 내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50%였는데 수익률에 이거 100이라고 본다면 한 60%까지는 날릴 수 있어. 40%만 진정 나한테 리스크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리스크 개념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저번 시간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불확실성이 리스크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측도하는 두 가지 배웠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밸류의 리스크. 밸류의 리스크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넘어가고. 근데 이 그래프 보면 뭐야? 실제 밸류의 리스크 중에 중요한 부분은 곱하기 한 40%? 아니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 중에 중요한 부분은 한 40% 정도?
60%는 내가 없앨 수 있어. 잘 포폴리오를 섞으면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숫자상으로 보면 괴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 주식 하나에 투자하면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흔히 말하는 리스크의 측도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서 30개, 40개 주식 혹은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그 많은 수의 주식을 관리한다 그러면 표준 편차, 개별 주식이 가진 표준 편차 한 40%는 헛방에 60%는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파이어블 리스크는 개별 투자자한테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30개 주식을 다루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난 30개, 40개 주식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기껏 투자해야 5개 투자하고 6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야? 50에서 한 20% 나릴 수 있어. 그러니까 20% 정도, 50%에서 표준 편차가 한 30까지 줄어. 나머지 10을 줄이는 거는 투자자,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왜 다이버시파이어블 리스크가 중요합니까? 주식에 하나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그런 거는 다른 얘기고 전문 투자자가 돼서 30개씩 굴리고 40개씩 굴리면 개별 주식의 일부 필요 없는 거는 쓸모없는 거야. 나한테 의미가 없어.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주식 갖고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쯤에 보여줄 텐데 변동성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면 나한테 별 문제는 안 돼. 그래서 다이버시파이어블 리스크가 중요하진 않다. 다이버시파이어블 하지 않는 즉 마켓 리스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왜 나오게 됐는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보겠다. 여러분 포폴리오를 짠다는 거는 얘예요. 얘 뭐야? 내 총 자산이 있으면 거기에 비중을 정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총 자산을 늘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늘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1,000원 투자한 거랑 10,000원 투자한 거랑 수익률의 변동성이 달라요. 수익률 절대적인 크기의 변동폭이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할 때는 늘 기본적으로 투자론에서는 전체 자산분의 얼마 투자한 걸로 계산합니다. 이게 3분의 여기 두 자산이니까 이게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2. 1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세요. 투자론에서는 그게 가장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포트폴리오 초이스. 그래서 펀드 1 $1가 있는데 펀드 1에 1달러가 있는데 시큐리티 1에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하느냐. W2 1-W1이겠죠. 그 다음에 R1은 기대 수익률, R2는 두 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쓰자면 익스펙테이션 붙여주는 게 좋죠. R1, R2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고 기대값을 붙여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보기는 좋아요.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잘 알면 그게 그거다 싶어서 별 신경 안 쓰겠지만 왼쪽에 익스펙테이션 있는데 뭐 여기 당연히 익스펙테이션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익스펙테이션 빼고는 확률 변수고 익스펙테이션 취향값을 넣는 게 보기는 조금 좋을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다음 시간에 시킬 거니까 잘 까먹지 말고 공분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번 시간 안 배워야 시키지. 그래도 공분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확률 곱하기 여기 붙이네. 왜 S가 갑자기 도입됐을까? S하고 B하고 두 개, 포폴 두 개 자산. S는 스탁을 아마 의미할 거고 B는 반드를 의미할 거예요. 나중에 계속 보자면 RS 마이너스 ERS, RB 마이너스 ERB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 곱하고 확률을 곱해 또. 그래서 공분산 뭐야? 어떤 S란 자산의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을 때 B라는 자산은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 란 얘기예요. 그런 거겠죠. 어떤 S란 자산이 있는데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아. 그렇다면 B라는 거 역시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 양이면 높다. 음이면 낮다. 경향성이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코릴레이션은 나눠주죠. 시그마 S랑 시그마 B, S랑 B란 자산의 시그마들로 나눠준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로우라고 하고 코베리언스는 로, 시그마 S, 시그마 B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 이거는 뭐 계산 못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는데 늘 시나리오 아날리시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는 네 가지 경우만 가능해. Severe Recession, Mild Recession, Normal Growth, Boom.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률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은 아주 뛰어난 경금대 학생이라 계량경작을 잘해서 확률을 다 잘 추정했어. 0.5% 확률로 Severe Recession, Mild Recession은 25%, Normal Growth는 40%, 30%. 수익률도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대강 다 알고 있어.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11%, 14%, 30%. 그게 어떤 거? 주식 펀드의 경우. 여러분 예전에 봤던. 반드 펀드는 달라. 반드 펀드는 리세션이 크게 오면은 가격이 정부의 어떻게 말하자면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손해를 크게 보지만 여전히 그냥 리세션 정도에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 15%. 뭐 노멀 그로스에는 뭐 나쁘지 않아. 경기가 붐이면 오히려 역행으로 작용해서 마이너스 5%의 손해가 난다. 그렇죠. 얘 뭐 구한 거야? 기대값. 스탁 펀드의 기대 수익률. 예. 반드 펀드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 곱하기 리턴 곱하기 확률. 리턴 곱하기 확률. 리턴 곱하기 확률. 리턴 곱하기 확률. 더해. 그래서 주식형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0%, 채권형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5%라고 여기에 써 있네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그 평균 구하면 분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분산. 분산 어떻게 구해? 여러분 구해봤죠? 평균에서 뺀값 구한 다음에 제곱 곱하기 확률. 그래서 더해. 분산 347.10 10 표준 편차 스퀘어 루트 취하면 되니까 18.63. 요쪽 평균에서 빼고 제곱해서 확률 곱해 더해. 그래서 분산이 작아. 한 68. 표준 편차로 계산하자면 8 정도 된다. 네, 다음 시간에 뭐 누가 계산하겠죠. 어느 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해? 그 다음에 좀 신기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얘는 뭘로 바꿨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40% 주식, 60% 채권형 펀드. 얘 확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여러분들이 세팅해놨어. 계란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4개고 거기 확률은 이만큼이야. 안 변해. 뭐가 변해? 리턴이. 여러분들이 채권의 60%인가? 헷갈리네. 채권의 60%, 스탁의 40%니까 severe recession이 났을 때 리턴은 0.4 곱하기 마이너스 37, 0.6 곱하기 마이너스 9. 이때 얼마야? 0.6 곱하기 마이너스 11, 0.6 맞나요? 이게 0.6이 죄송합니다. 0.6 곱하기 15, 0.4 곱하기 마이너스 11, 0.4 곱하기 14, 0.6 곱하기 8, 0.4 곱하기 30, 0.6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앞에 두 단은 당연히 안 변하고 통계학을 잘 배웠으면 왜 안 변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얘는 안 변해. 앞에 두 개는. 여러분 펀드 수익률은 변해. 펀드 기대 수익률 얼마? 7%. 그래서 표준 기대 수익률에서 편차 빼고 편차에 제곱해서 구했더니 뭐야? 표준 편차가 6.65.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 아까 채권형 펀드 얼마야? 채권형 펀드 기대 수익률 B만 투자하면은 기대 수익률 5%. 표준 편차 얼마? 8. 아닌가? 8.27좀 되죠? 8.27. 퍼센트.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근데 0.4 S 0.6 B 이렇게 했더니 기대 수익률 얼마? 6.65 7% 죄송합니다. 기대 수익률 7% 표준 편차 6.65. 그래서 하나 더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 지금 포트폴리오 섞었더니 어떤 일이 변하죠? 개별 자산 내 B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5%고 표준 편차가 8이야. 8.53. 근데 두 개 섞었더니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내려? 올라내려? 올라. 스탁을 섞었으니까. 당연하죠. 표준 편차 떨어져. 그럼 얘 선택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어떤 투자자라면 인베리언스 투자자라면 얘는 절대 선택 안 해. B만 하나 갖는 일은 없어. 없어. 바보야. B만 하나 가지면. 왜? 얘가 더 좋잖아. 표준 편차 작고 기대 수익률 높아. 내가 제정신 가진 투자자라면 어떤 효과 때문에 그래?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냐? 채권형 펀드하고 주식형 펀드하고 내가 섞었으니까. 근데 주식형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 당연해.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은 통계학을 배웠죠? 통계학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왜? 공분산이 음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 공분산이 음이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 두 가지 다 있어서 두 개 섞었을 때는 이렇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좀 부적절하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분산 효과랑 분산 효과가 같이 있어요. 아마 특히나 공분산 때문에 이럴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채권형 펀드에 몰빵하는 일은 없어. 절대. 절대 없다. 왜 그래? 공분산 구해봤더니 음이야. 공분산 어떻게 구해? 평균에서 얼마나 대비됐는지 구하고, 평균에서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됐는지 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하고, 곱하고 확률 곱해. 그래서 쭉 더해. 그랬더니 공분산 마이너스 74.8,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0.5. 그래서 스탁이 수익이 좋을 때 채권이 수익이 안 좋아. 스탁이 수익이 나쁠 때 채권의 수익이 좋아.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은 조금 올리고 표준 편차는 낮출 수 있어. 왜냐면 하나 좋을 때 하나 나쁘고, 하나 나쁠 때 하나 좋고, 이런 건 나한테 좋은 주식이야. 좋은 거야. 어떻게 말하면 개별적인 위험을 줄여서 평균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뭐야? 얼마나 평균에 가까운지인데, 스탁이 높을 때 채권이 낮고, 스탁의 리턴이 좋을 때 채권이 낮고, 채권의 리턴이 좋을 때 스탁의 리턴이 나쁘다면 여러분들은 평균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표준 편차 뭐야? 표준 편차는 평균에 얼마나 가깝냐야. 그래서 두 개 섞더니 수익률은 그냥 당연히 흔히 말한 가중평균 값으로 떨어지는데, 두 개의 움직임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평균에서 멀리 안 떨어져. 채권형보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냥 변동성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야? 평균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느냐야. 그래서 주식이 높을 때, 주식이 아주 정확히 해석은 주식이 평균보다 높을 때 채권이 평균보다 낮고, 채권이 평균보다 높을 때 주식이 평균보다 낮아. 그럼 두 개 합치면, 이런 자산들은 두 개 합치면 기대 수익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더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냥 변동성이 아니야. 여러분 통계학 배웠으니까, 통계학 배웠으면 얘가 뭐에서 뭘 측정하는 거야?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 그냥 변동성 아니에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측도가 표준 편차고, 하나가 높을 때 다른 게 낮고, 하나가 낮을 때 다른 게 높고, 이럼으로써 수익률을 평균 근처로 끌고 가줄 수 있어. 그게 흔히 말하는 해지한다는 거고, 해지의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이버시피케이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유 저 투자하고 싶어요. 이건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계량 경제학적 기법을 써서 구하면 돼요. 주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바탕으로 구하게 된다.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이런 것들은 다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 그다음에 기대 수익 역시 마찬가지고. 네, 어찌됐든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룰 하나. 기대 수익률은
그냥 웨이티드 에버리지야. 통계학 배웠으면 알아야 돼요. 왜 모를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리얼라이즈 리턴은 그냥 웨이티드 에버리지고 리얼라이즈 리턴이 기대값을 취하면 그냥 웨이티드 에버리지야. 기대값에. RB, RS는 아까 말한 마이너스 37% 이런 것들 실현된 값들이고 포폴리오의 수익률은 그냥 그거의 선형 결합이야. 포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기대값들의 선형 결합이고 반면에 표준 편차는 웨이트의 제곱 분산 죄송합니다. 분산은 웨이트의 제곱 B의 분산 웨이트의 제곱 스탁의 분산 2 곱하기 웨이트 B 시그마 B 웨이트 S 시그마 S 코릴레이션. 그래서 줄일 여지가 있다. 하나만 더 잠깐 봐요. 수식을 보면 알려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텀 한번 무시해봐요. 공분산 없이도 어떤 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지. 공분산 없다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분의 1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 A x1 여기서 보면 공분산 없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두 개가 같다고 놔. 그냥 같다고 놔. 그냥 가정하면은 두 개가 같아서 시그마 제곱이야 다. 두 개가 만약 같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 같다고 강조하면 두 개 섞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 분산이 반으로 떨어져. 뭐야? 내가 가정하기로는 x1하고 x2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했는데 시그마 스퀘어로 둘이 독립이라고 하면은 분산이 절반 텀으로 떨어진다. 둘이 독립이란 건 공분산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한다고 할지라도 분산 텀이 2분의 1로 줄어. 뭐라고 해서 얘도 시그마 제곱 세팅했는데 기본적으로 합치는 데서 얻는 효과들이 있어요. 서로 움직임이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분상이 0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표준 편차를 낮춘 효과는 죄송합니다. 상관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산을 줄이는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수식에서 나오고 있어요. 별 얘기 아니고 나는 x1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 x2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 같다고 그냥 놨어. 그리고 공분산이 없어. 그러면 4분의 1 베리언스 x1 더하기 4분의 1 베리언스 x2죠. 근데 x1이 베리언스 x2랑 같아. 베리언스 x1하고 x2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2분의 1 시그마 제곱이야. 이게 흔히 말하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의 다른 효과. 공분산이 없어도 공분산이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줄어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립이어도 흔히 말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도 상관없다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 투자할 때 어떻게 구해? 자산이 두 개라면 두 개의 자산 믹스를 어떻게 하는지 엑셀 표를 통해서 구해. 그래서 아까 하나 구했죠. 하나 뭐해서 0.4하고 0.6일 때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 구했어.
근데 0.3하고 0.7일 때도 구할 수 있고 0.2하고 0.8일 때도 구할 수 있고 0.5하고 0.5일 때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땐 샤프 레이쇼가 가장 큰 거를 찾아야겠죠. 여러분들 크라이테리언 간단해. 기대값을 많이 주고 표준 편차를 적게 해주는, 결국 샤프 레이쇼가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산의 최적 믹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했다. 처음에 채권에 1.2 투자하고 주식은 숏한 거죠. 숏세일에서 마이너스 0.2. 반대로 21행에 가면은 20행 죄송합니다. 채권을 돈을 0.1원 빌려서 1.1원 주식에 레버리지 투자한 거죠. 0.2원 빌려서 1.2원 투자하고. 기대 수익 계산해 봤더니 4.0, 4.5 주주주 이건 선형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아마 여기가 숫자가 좀 이상하죠. 이게 미니멈 베리언스 거예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구하다 보면은 여기가 미니멈 베리언스인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여러분 조금 배웠어 안 배워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요 컨비네이션, 요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 컨비네이션 뭐라 그래? 투자 가능 집합. 인베스먼트 오퍼튜니티 셋. 혹은 이피션 프론티어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 그런 투자 가능 집합. 이 컨비네이션이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더 투자해? 어떤 경우? 자산이 두 개만 있을 경우에 여러분의 투자 가능 집합은 얘야 얘. 그냥 얼마나 웨이트를 주느냐. 그래서 그림으로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를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기대값 표준 편차 조합. 이게 여러분 투자 가능성이죠. 만약 두 개만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딴 거 모르고 딴 거 몰라, 두 개만 투자할 수 있다면, 반드 포폴리오하고 스탁 포폴리오 두 개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딘가에서 효용함수가 만나는 데에서 골라지겠지. 그러지 않을까? 아까 투자 가능 집합 뭐라 그랬어? 시그마랑 기대 수익률을, 가능한 기대 수익률을 모아놓는 거야. 두 개의 경우 굉장히 명확해. 이런 식으로. 만약 진짜 두 개만 투자해야 돼. 여러분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뭐 어딘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지. 진짜 리스크 프리 에셋 못 구해 라고 하고는 여러분은 두 자산만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 캐피탈 로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샤프 레이쇼가 가장 큰 데를 찍고 리스크 프리 레이쇼라고 한다면 뭐 여기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겠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자산 구할 때랑 리스크 프리 에셋 낼 때랑은 좀 달라. 두 자산 구할 때는 그냥 여러분 미시 시간에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투자 가능 집합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구할 거야. 내가 물론 여기서 계산 안 할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늘어서 무위험 자산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요 포폴리오 중에서 샤프 레이쇼가 가장 높은 애 찍어서
거기서 긋고 거기랑 무차별 곡선이랑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별로 제 생각엔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두 자산을 두 펀드를 섞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져. 여러분들 투자 가능값 채권보다 좋은 거는 뭐 여기서 보는 거는 채권형에만 투자하면 5% 7%인데 채권형보다 기대 수익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해. 그러다가 스탁 정도 가고 스탁보다 더 많이 가고 이런 현상 정도 알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반대는 뭐야? 채권에 1 투자하면 표준 편차 7%, 기대 수익률 5%. 스탁은 뭐야? 스탁형 펀드에 투자하면 10%, 18점 몇 프로였나 아까? 그 정도 되고. 미니멈 베리언스 쫙 그렸을 때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 생각 안 하고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애를 미니멈 베리언스라고 얘기해. 그 포플레어가 있고 그 위에 몇몇 애들도 채권형보다는 나은 애들이 있어. 왜냐면 기대 수익률은 높은데 표준 편차는 작은 애들이 있으니까 얘는 안 구하고 안 결정하고 결국은 여러분의 투자는 미니멈 베리언스 왜 그랬어? 미니멈 베리언스부터 여러분의 투자 진정한 투자 가능 집합은 시작돼. 그러니까 미니멈 베리언스를 찍어놨겠지. 미니멈 베리언스보다 그래프상 아래축에 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는 크고 기대 수익률은 낮은 그런 자산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는 이 위에 라인 여기서 쓱 미니멈 베리언스 포폴리오 여기라면 쓱 사라져.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두 집합 여러분들이 두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결정이 될 거야. 파란 것도 무시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겠다. 잘 아시겠죠? 미니멈 베리언스 왜 찍었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니멈 베리언스보다 포폴리오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밑으로 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낮은 거고 표준 편차는 큰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다른 거에 라미네이트 때 다른 좋은 포폴리오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멍청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좋은 거 골라야지. 굳이 아래로 가서 투자해?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 투자 가능 집합은 레셔널한 투자 가능 집합은 요거 빼고 물론 그릴 때는 요거 넣고 빼고 넣고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상관관계가 1이면 직선이야. 서로 두 주식 상관관계 1이라는 얘기는 두 주식의 움직임이 똑같다. 어떤 움직임이? 평균으로부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낮으면 무조건 같이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없애주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직선 0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해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왜냐면 아까 봤죠? 표준 편차 줄어드는 거. 표준 편차 분산이 줄어드는 거. 분산이 그냥 같은 주식 두 개 섞었는데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분산이 2분의 1로 떨어져. 그런 현상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쑥 떨어진다. 0.2일 때는 좀 덜 떨어지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완벽하게 움직임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어. 시그마가 0이란 뭔가 뭐야? 리스크가 없다.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왜 같습니까? 여기 왜 같아? 채권에 몰빵한 거, 주식에 몰빵한 거. 여기는 변한 게 없지. 이 쉐입이 변하는 건 다 무슨 뭐 때문에 그래? 공분산하고 아까 다이버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효과.
0일 때 기본적인 효과 더하기 공분산의 움직임. 기본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도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일어나고요. 하늘색 두꺼운 거. 상관관계가 크면 양으로 크면 클수록 그 다이버시피케이션 효과가 작고, 상관관계가 음으로 크면 클수록 다이버시피케이션 효과가 커져서 표준 편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엔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엔드 포인트는 정확하게 같아. 일식 채권형 펀드에만 투자하든가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든가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얘는 아까랑 조금 바꾼 거야. 아까는 시나리오 아나리시스 한 거고, 시나리오 아나리시스 되게 좋아. 그런데 이피션트하지는 않아. 왜? 어떤 과정 때문에? 여러분은 민베리언스 투자자이기 때문에 민하고 베리언스만 구할 수 있으면 돼. 민하고 베리언스 구하는데 필요한 거 뭐 있어? 이렇게 다 시나리오 싸그리 필요 없어. 여러분 민하고 베리언스 구하는데 시나리오 필요하지 않아. 다. 시나리오가 있으면 당연히 다 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나리오가 없다고 해서 구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왜? 민하고 베리언스는 뭐만 있으면 돼? 웨이트, 표준편차, 웨이트, 표준편차, 웨이트, 표준편차, 웨이트, 표준편차, 상관관계. 아까 시나리오 아나리시스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좋지만 없더라도 여러분 민베리언스 아나리시스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뭐만 할 수 있으면 표준편차, 기대값, 표준편차, 기대값, 상관관계. 그래서 민베리언스 아나리시스는 어렵지 않다. 아까는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 거예요. 결국은 얘는 진짜 시나리오 아나리시스 써서 구한 거고, 진짜 시나리오를 짜서 수익률의 값이 어떻고 거기에 기대값을 취하고 공모상 구하고 등등등 직접 프로시저를 다 한 거고, 그거 뭐 필요해. 우리는 어차피 우리 투자자들은 약간 헐랭이라 민하고 베리언스밖에 신경 안 쓰는데 그거 못 알아. 그래 그냥 저 공식에 넣어서 민하고 베리언스 구해보자. 표준편차가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0.2일 때, 0.5일 때, 1일 때. 표준편차 19%, 표준편차 8%, 기대값 5%, 기대값 10%. 그냥 해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해. 뭘 가정했기 때문에? 민베리언스 투자자를 가정했기 때문에. 민베리언스 투자자는 기대값하고 표준편차만 있으면 돼. 나는 신경 다른 거 안 써. 조금 스투피드한 사람이지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스탁에 마이너스 0.1 섞으면 주식은 1.1이고 기대 수익률들은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일 때 표준편차, 상관관계가 0일 때 표준편차, 상관관계가 0.2일 때 표준편차, 0.5일 때 표준편차, 1일 때 표준편차, 그거를 다 그래프로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미니멈 베리언스 포폴리오 공식 있는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뭐 낼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외워두세요.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시험 변별력을 좀 줘야 되니까. 미니멈 베리언스 포폴리오의 수익률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시나리오 애널리시스 좋아.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귀찮아.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저이기 때문에 민하고 베리언스밖에 신경 안 써. 그러려면 뭐 기대값 2개, 표준편차 2개, 그 다음에 상관관계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뭘 그린 거야? 투자 가능 집합을 그린 거야. 그릴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그래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뭐 했어? 오늘 다이버시피케이션 했어. 개별 주식에 내가 1000분의 1원, 뭐 0.1원 이렇게 투자하면은 개별 주식의 리턴 볼라타리티는 떨어져. 왜냐하면 절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포폴리오에서는 합치면 상관관계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undiversifiable risk 혹은 마켓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자산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요 식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시나리오 애널리시스에서 하면 좋고, 여러분 아주 똑똑해. 여러분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민베리언스야. 그렇게밖에 신경 안 써. 그러면 요 공식 써서 투자 가능 집합을 두 개의 자산에 대해서 그려 보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가능 집합 구하는 방법이 결국 두 개예요. 이렇게 하드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기대 수익률 각각 구해가지고 투자 가능 집합 얼마 투자하면은 상관관계 얼마 나오고 하드하게 구할 수 있어. 반면에 표준 편차만 가지고 그냥 공식 있지. 공식에 넣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둘 다 할 줄 알아야겠죠. 당연히 둘 다 할 줄 아는 게 기본적인 이 수업의 목적이니까 둘 다 할 줄은 알아야 되고, 만약 두 자산만 가지고 있다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늘 빨간 선, 여러분의 무차별 곡선을 생각해야 돼.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 근데 이론 자체는 여기는 균형 이론이 지금까지는 균형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유틸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고 끝이야. 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캐펜 가면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가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몰라.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여러분 투자 가능 집합 그려놓고 무차별 곡선하고 만나는 집합 정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